아빠의 이상한 식성은 뱀술, 개구리구이, 말린 지네 등 온갖 몸에 좋다는 걸 먹는 이상한 식성을 가진 아빠와 그런 아빠가 못마땅한 어린 딸의 갈등을 그린 애니메이션인데요. 대본이다. 아유, 저런. 독특한 그림체로 독특한 내용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신선한 작품이죠. 아빠의 이상한 식성은 사람들이 흔히 먹지 않는 음식들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란 점에서 독특한데요. 모두의 개성과 취향이 다르듯 식성도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얘기를 다루는 작품은 본 적이 없었죠. 귀여우면서 기괴하고 기괴하면서 또한 전원 풍경을 잘 담고 있는 이 매력적인 작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구렁이라고요? 어린 왕자인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얘기가 나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는 어른들을 일깨워주는 일화인데요. 아니에요. 이건 두꺼비를 삼킨 살모사랍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아빠의 이상한 식성인 두꺼비를 삼킨 살모사 얘기가 나오죠.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모자라고 생각한 어린 왕자 속 어른들처럼 소영이도 이상한 식성을 가진 아빠의 겉만 보고 아빠가 반려견을 잡아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어린 왕자 속 어린들과 마찬가지로 소영이는 어른인 아빠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어린이였는데요. 두꺼비를 삼킨 살모사는 겉만 보고 오해하지 말라는 충고와 함께 어린이도 어른을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걸 뒤집어 생각해보자는 뜻도 담고 있죠. 도마뱀, 개구리, 백사, 진해, 심지어는 개똥까지 할머니 몸에 좋다는 건 닥치는 대로 찾아 먹이셨는데 아빠는 그 부작용으로 미각과 후각을 잃으셨대요. 소영이는 아빠가 어떤 연유로 이상한 식성을 가지게 됐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명약이야. 하지만 아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달랐는데요. 아이고, 우리 이쁜이. 아이고, 어린 소영이가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뱀이라느니 두꺼비라느니 지네 같은 걸 먹는 아빠의 식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아빠가 먹는 것만 봐도 비위가 상했을 테니 말입니다. 끔찍해! 징그러! 너네 아빠 괴물이야! 몬스터! 더구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에 친구로부터 아빠의 식성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듣는 건 어린 소녀가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요. 게다가 별의별 걸 다 먹어대던 아빠가 사랑하는 반려견까지 잡아먹었다고 생각하게 됐을 때 소영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가족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소영아, 소영아.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사는 게 뭔지.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갈등은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빠의 이상한 식성은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명약이야. 누군가는 맛있게 먹지만 누군가에겐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세계엔 아주 많습니다. 도마뱀, 개구리, 백사, 진해, 심지어는 개똥까지. 포브스 선정 세계 10대 혐오 음식엔 말젓을 원료로 만든 술인 말주와 우리나라의 홍어와 비슷하게 상어고기를 수개월 발효시켜 만든 아이슬란드 향토 요리인 하칼, 한국인들에게 건강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뱀술과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삶은 발롯이 있습니다. 또한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난 뒤 배설한 씨앗으로 만든 시베 커피 또는 루아 커피라고 불리는 커피와 새우를 산처로 술에 담가 취하게 해서 먹는 음식인 취하, 바다제비가 해초의 젤라틴 물질을 삼킨 후 침을 섞어 만든 둥지로 황제의 음식으로 잘 알려진 제비지. 오리알이나 계란은 차르, 소금, 왕겨, 석회를 섞은 곳에 파묻고 두세 달 삭혀서 만든 비단, 치즈에 파리가 알을 까도록 만들어 일부러 구더기가 생기게 하는 이탈리아의 구더기 치즈 카스마르주, 그리고 양머리를 훈제해서 그대로 식탁에 올리는 노르웨이 음식인 스말러 호백이 있는데요. 또한 CNN에서 발표한 세계 7대 혐오 음식으론 앞서 포브스에서도 선정됐던 피단과 나무에 사는 벌레로 만들면 식감이 굴과 비슷하다는 타밀로, 콩이나 두부를 만들 때 생기는 부산물을 발효시킨 뒤 튀겨서 만든 발효튀김치, 그리고 개고기와 거미튀김, 매미볶음, 개구리 튀김이 있죠. 그 외에도 외국인이 보기엔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그 지방의 특색을 담고 있는 세계의 전통 음식들도 있습니다. 에콰도르엔 쿠이 아사도라고 하는 기니피그 구이가 있으며 포르투갈엔 아로스지 카비젤라라는 토끼고기 혹은 닭고기를 피에 끓인 뒤 쌀이나 식초를 곁들여 먹는 대표 음식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엔 주로 살아있는 애벌레로 만드는 요리인 부톳, 핀란드엔 타이어 맛이 난다고 하는 감초사탕인 살미야키, 아프리카에서 간식으로 먹는다는 모판벌레 등 수많은 음식들이 있어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술안주로 많이 먹는 산낙지는 2006년 방영됐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장 놀라운 만남에서 최고로 혐오스러운 음식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뱀술은 자양강장, 활기 충전에 좋다고 여겨지며 관절염이나 허리에 좋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속설일 뿐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뱀술의 부작용에 대한 의견은 많죠. 야생에서 서식하는 뱀은 박테리아와 기생충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뱀에 기생하는 고충이라는 기생충은 아무리 독한 술에 넣어도 죽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는데요. 위기탈출 넘버원 38에 뱀술은 기생충이 없을까 해서 술에 고충을 넣고 24시간이 지나 관찰해본 결과 고충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술에 담가 놓았으니 고충이 죽었을 거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충은 전신을 돌아다니는 특성이 있어 뇌는 물론이고 폐, 간, 신장 등의 기생에 장기를 망가뜨리거나 남자의 낭심 등에 들어가 정력 감퇴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고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력 좋아지라고 먹었다가 오히려 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일반 뱀보다 독사로 담근 술이 더 약효가 좋다는 속설 때문에 독사로 뱀술을 담그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술을 마실 때 입안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다면 독성분이 상처난 잇몸으로 들어가 이가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1년 5월 중국에서 1년이나 담가두었던 뱀술을 열었다가 뱀술 속에 있던 뱀에게 물려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은 2001년, 2009년, 2013년에도 발생했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